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인류가 우주를 탐사하기 시작한 이래 화성은 태양계 내에서 지구와 가장 유사한 조건을 가진 행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19세기 전부터 이미 화성은 다양한 공상가나 천문학자들에게 꿈의 세상으로 여겨졌고, 화성에도 어쩌면 지구처럼 생명이 존재하거나 과거에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탐사 결과 화성 표면의 토양 밑에 살짝 얼어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산기슭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모습이나 하늘에서 서리가 내리는 기상활동도 관측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물이 존재하고 생명도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화성의 토양과 다양한 암석들, 지질학적 증거를 통해 과거 화성에도 지구 못지않은 물이 풍부한 행성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답니다. 그런데 화성은 현재 지질학적으로 죽어있는 행성이기에 주변에 자기장 보호막도 없고 화성 표면은 영하 60도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찾기 어려운 대신 화성의 표면 아래 지하에는 고대 생명체 화석이나 미생물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지구보다 중력이 배로 약하고 자기장과 대기권도 아주 옅어서 인간이 화성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허나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과학의 발달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요즘 화성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가 벌써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2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인 듯 미국 영화인 듯한 SF 영화 승리호입니다. 2092년 지구는 병들고 우주 위성 궤도에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UTS가 만들어졌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는 조종사 태오와 과거 우주 해적단을 이끌었던 장선장, 깽단 두목이었지만 이제는 기관사가 된 타이거 박,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진 작살잡이 로봇 업동이와 함께 우주 쓰레기를 주워 돈을 버는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입니다. 어느 날 사고 우주정을 수거한 승리호는 그 안에 숨어있던 대량 살상무기로 알려진 수배 중이던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하는데, 돈이 절실한 승리호 선원들은 도로시를 그에게 현상금과 맞바꾸기 위한 위험한 거래를 계획합니다. 2092년 환경 파괴로 지구는 숲이 사라지고 사막이 들어갔는데, 태양의 빛이 가려지고 토양이 산성화되며 식물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우주 개발 기업 UTS는 병든 지구를 피해 위성 궤도에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냈는데 오직 선택된 소수만이 그곳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2092년에 오염된 서울, 김태호는 낙하물 연구소를 찾아 그곳 책임자에게 쌀봉지를 주며 얼마 전 우주 공간에서 지상으로 낙하한 여자아이의 시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모자란 금액은 마그네틱 슈즈로 대신하고 태호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영안실에서 시신을 확인하지만 그 아이는 태호가 찾으려는 아이가 아니었고 태호는 낙담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로 귀환합니다. 지구 중력권의 태양전지 밀집 지역에서는 여러 국적의 청소선들이 고속으로 날아다니는 우주 쓰레기들을
한창 사냥 중입니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이집트 국적의 청소선들이 고장이 나서 날아온 우주선을 포획하고 있는데 한국 국적의 승리호가 나타나 물건을 가로채갑니다. 그 승리호 선원들은 로봇 팔 담당 장선장, 작살 담당 안드로이드 업동이, 엔진 담당 타이거 박과, 조종사는 바로 김태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선들이 뒤쫓지만 승리호는 가볍게 따돌리고 우주 쓰레기 하치장 위성인 공장으로 날아가 물건을 넘기는데 도착 도중에 승리호가 UTS사의 위성 안테나를 파손시킨 터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빚을 지게 됩니다. 출금 직원 카름과 옥신각신하던 태호는 결국 포기를 하고 빈손으로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프랑스인 우주청소부 피에르가 나타나 장 선장은 오늘도 아름다운지를 부르며 성질을 돋구고 말싸움을 하던 중 마침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테러 단체인 검은 여우단이 아시아계 여자아이처럼 생긴 안드로이드 도로시를 빼돌렸고 도로시의 몸에는 수소폭탄이 내장된 대량 살상 무기라는 현상금 수배 방송을 보게 됩니다. 볼킴이 부릅니다. 안녕. 안녕이라는 말을 해 짧은 시간을 뒤로 한 채로 여전히 아프겠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너를 잊게 될까 두려워져 무심히 널 떠올리게 되면 불안해지는 맘 어떻게 해야 하니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것 다시 널 만날 수 있길 전부터 정해진 연일지도 너밖에 모를 내가 되었던 그때가 두려워져 널 안고 있으면 자꾸 욕심이 나 어쩔 수 없는 걸 이 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것 다시 널 만날 수 있길 굳게 닫힌 저 문이 열리면 그때는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잠시 스치듯 만나 운명처럼 날 꽃 피우게 매일 널 꿈꾸겠지만 가득 채울 그리움만큼 바라는 건 단 하나
계속 내 곁에 있어줘. 승리호에서는 화투 서타판이 벌어지는데 업동이 태호와 장선장은 속임수를 쓰고 있고, 안 그래도 소중한 쌀이 없어진 터라 신경이 날카로웠던 타이거박은 시끄럽게 떠드는 업동이에게 입 좀 다물라고 쏘아붙입니다. 장선장은 자신의 속임수를 간파한 업동이에게 역으로 당하고, 쌀과 갯돈 문제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한 타이거박은 테이블을 엎어버립니다. 급기야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쓰러지고, 그 사이 업동이는 판돈을 주워 담습니다. 얼마 후 우주 공간에서 강탈해온 우주선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고장난 줄 알았던 우주선에 불이 들어오고 에어백 용도의 풍선으로 가득 찬 뒷좌석에서 우주복을 입은 여자아이를 발견합니다. 승리호 선원들이 아이를 데려와 소파에 앉히는데, 그때 TV 방송이 켜지며 아까 보았던 안드로이드 로봇 도로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고, 바로 이 아이가 수소폭탄을 내장한 로봇 도로시라고 알게 됩니다. 놀란 멤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기 시작하고, 일단 타이거박이 UTS 경찰에 신고를 넣자는 제안을 하지만 도로시를 선체 바깥에 묶어놓기로 하고, 태호가 밧줄을 들고 도로시에게 다가가는데 도로시가 메고 온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 속에는 한글 공책과 크레용, 그리고 UTS 소속의 강현우라는 인물이 쓴 논문 파일과 부재중 전화가 쌓인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로시는 타이거박이 가꾸던 말라 죽어가는 토마토 줄기를 어떤 신비한 힘을 통해 파릇파릇하게 되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승리호가 강탈해온 우주선은 검은 여우단의 것이었는데 UTS 기동대에 격추되어 우주선에 도로시 혼자 남겨진 것이었고, 검은 여우단과 UTS 기동대 양쪽이 모두 찾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태호는 스마트폰 부재중 전화에 도로시의 아빠인 검은 여우단 소속의 강현우에게 전화를 해 큰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웁니다. 권진아가 부릅니다. 마음이 그래. 잠을 다가도 모르겠어.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가만히 가라앉아 있던 마음을 꺼내보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마음을 속이면서 사니까. 마음이 그래 참 이상하지.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직은 아닌가 봐. 시간이 걸리나 봐. 참 잔인하지 우리였다는 게. 애써 외면할 수 없이 문득 그런 때가 와. 이런 생각들이 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당연스레 나눴던 마음들도 쉽게 내어줄 수가 없어. 이제는 많은 말들을 삼키고 내 전부를 내어줬던 그 순간을 자주 그리워하곤 해. 마음이 그래 참 이상하지. 잊었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나 봐. 많이 사랑했으니까. 참 잔인하지 우리였다는 게. 애써 외면할 수 없이 문득 그런 때가 와.
이런 생각들이 다 맘이 그래 내 맘이 그래 이제는 알 것 같은데 얼마나 소중했는지 무얼 놓쳐버렸는지 참 잔인하지 시간이라는 게 다시 되돌릴 수 없이 문득 그런 때가 와 이런 생각들이 다 태호는 강현호와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를 변조하고 한국어가 아닌 스페인어를 쓰면서 신분을 위장한 채 $200만 현금을 받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통화 내용은 UTS의 회장 설리반에게 도청되고 있었고 설리반은 인류의 운명이 달린 문제라며 도로시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UTS 기동대가 강현호와 태호의 약속 장소인 클럽에 매복이 되고 승리호 멤버들은 약속받은 돈을 챙기지만 도로시의 정체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매복 중이던 UTS 기동대의 총격이 시작되고 승리호 멤버들과 도로시는 겨우 위기를 모면하여 승리호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도로시로 알고 있던 여자아이의 이름은 강꽃님이었고 태우에게 가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유는 꽃님이가 알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해 앙상하던 가지에서 열리게 한 토마토를 수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토마토를 보고 매우 놀란 태호는 익지도 않은 토마토를 전부 수확해 손수레에 실어 날라 청소부들에게 한 개에 $1에 판매하여 한몫을 챙깁니다. 그 후 안드로이드 로봇인 업동이가 승리호 멤버들의 사연을 이야기해주는데 타이거박은 마약범죄 집단의 두목이었는데 의적처럼 범죄로 챙긴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또 장 선장은 꽤나 기구한 삶을 살아왔는데 과거 IT 분야의 우수한 인재였지만 설리반의 암살을 시도하다 실패했었고 입안에 자폭장치를 가지고 있는 독한 여자라고 합니다. 태어의 과거는 더 기구했는데 소년병이었다가 UTS의 기동대장까지 오른 인물이었고 회장 설리반의 명령에 따라 UTS로 미립국하려는 사람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살하곤 했으나 살해당한 미립국자 여인의 품에서 갓난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에게서 연민의 감정을 느껴 구출해내어 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누구보다 잘 키우려고 했으나 그만 그 탓에 평범한 인간이 되어 결국 그 이후로는 사람들을 다시는 쏘지 못하게 되었고 태호는 설리반의 눈밖에 나 돈도 명예도 직업도 잃고 UTS에서 쫓겨났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태호는 비시민 거주단지에서 집도 없이 헤매다가 도박으로 먹고 사는 밑바닥 인생까지 가게 됐는데 어느 날 거주지에 우주 쓰레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나 딸 순이가 우주 공간으로 빨려나가 시신마저 수습하지 못한 채 우주를 떠돌게 되었고 그날 이후부터 태호의 목표는 돈을 모아 순이의 시신이 궤도 바깥으로 이탈하기 전에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상 달빛의 노래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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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그렇게 업동이가 얘기를 늘어놓고 있을 때 강현우의 폰을 추적 중이던 무선 통신기로 강현우에게서 연락이 와 위성 MR13 27번 블록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승리호 멤버들이 우주선을 정비하는 사이 꽃님이가 검은 여우단에게 납치당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제압을 하고 뉴스에 따르면 꽃님이가 폭탄의 용도로 만들어진 분명 로봇이라고 했는데 장 선장은 꽃님이의 가방에 들어있던 강현우의 파일을 보고 꽃님이는 온전한 사람이고 강현우의 딸 강꽃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UTS의 회장 제임스 설리반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오염물질로 생각했고 이들을 잘라내는 것이 인류의 구원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리반은 꽃님이가 승리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거주구역으로 기동 타격대를 보냅니다. 한편 승리호 선원들은 검은 여우단의 리더 카롱으로부터 검은 여우단은 테러 단체가 아니고 민간 환경 단체인데 언론에 의해 테러 단체로 왜곡되었고 UTS가 시작한 화성 개발 프로젝트로 볼모즈이자 죽은 땅인 화성이 급속도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왜 지구는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꽃님이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내막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꽃님이는 건강한 아이가 아니라 뇌신경이 파괴되는 이름 모를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꽃님이 아빠인 UTS 소속 강현호 박사가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나노봇을 꽃님에게 주사해 이 나노봇들이 뇌신경 역할을 대신하며 다시 건강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나노봇이 뇌신경과 결합되어 꽃님이는 나노봇을 조종할 수 있게 되었고 꽃님의 지시로 이 나노봇들이 세포 조직들을 연결해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수 이하이가 부릅니다. 홀로. 홀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홀로
빛을 쬐고 숨 쉬어봐도 쉽지는 않네요. One day it will stop. And I'm gonna stop crying, stop feeling, stop thinking about you, my baby. 이제 그만 울 거야, 나 울 거야, 나를 더 아껴줄 거야. And I'm gonna stop. 걔보다 내가, 나보다 제가 난 게 중요한가요? 수많은 나를 괴로워하다 이제 좀 알겠어요. 가만히 앉아 걱정하기에 난 너무 소중해요. 들여다봐요 맘속에 맨날 그대로 괜찮아요. It's gotta stop. And I'm gonna stop crying, stop feeling, stop thinking about you, my baby. 이제 그만 울 거야, 나 울 거야, 나를 더 아껴줄 거야. And I'm gonna stop. Yeah, I'm gonna stop. 홀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홀로 있어도 같이 있어도 외로운 번 같아요. One day it will stop. 이런 능력을 알게 된 UTS의 회장 설리반은 인간 혐오로 인해 지구에 환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자신의 기준에 선택받은 자들만을 데리고 화성을 개발해 그곳에 자신만의 낙원을 건설할 생각으로 꽃님이를 테라포밍 작업에 투입하여 현재 완성된 화성의 낙원을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으로 일구어낸 기적으로 만들기 위해 설리반은 꽃님이를 제거하려 했고 지구를 그토록 혐오하는 인물이 만약 화성을 꽃님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지구인들에게 심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 기록과 실험 데이터는 전부 삭제하고 연구자들을 전부 살해했는데 이를 알게 된 검은 여우단에 의해 꽃님이가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꽃님이는 나노봇들의 보호를 받고 있어 2억도 이상의 고열에서만 사멸하기에 반중력 수소폭탄 공장을 비밀리에 건설하고 있었고 이 수소폭탄 공장 위성을 꽃님이와 함께 지구로 낙하시켜 30억 명의 지구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설리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UTS는 이 공장에 대한 정보를 비밀에 붙이고 도망친 꽃님이를 위험한 수소폭탄이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공포감을 조성시키고 꽃님이를 구출한 검은 여우단을 테러범으로 왜곡시켜 협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현상수배를 걸었던 것입니다. UTS는 꽃님을 빼앗기 위해 기동대를 보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승리호는 급히 도주를 하고 꽃님이를 아빠 강현우에게 돌려주기에 약속 장소로 갔지만 그만 기동대의 습격으로 강현우와 검은 여우단은 모두 사살당하고 맙니다. 선우정아가 부릅니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당연해. 가자 손잡고 사랑해.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설리반은 태호 일행을 붙잡고 꽃님을 빼앗았지만 현상금은 쥐어주고 꽃님은 지구로 보낼 수소폭탄 공장 위성에 가두어 버립니다. 모든 걸 체념한 채 태호는 잃어버린 딸 순이의 시신을 찾기 위해 승리호를 떠나지만 예전에 딸이 적었던 글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 다시 승리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폭탄 내부로 들어가 꽃님이를 구하지만 그들을 막기 위해 UTS 기동대가 공격해옵니다. 수소폭탄 크립톤 방출 범위인 5000km 이상 떨어지면 꽃님이의 나노봇들이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승리호 선원들은 꽃님이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계획을 짭니다. 하지만 무인 공격기 98개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뒤쫓아오자 장 선장은 비상 채널로 모든 우주 청소부들을 호출하여 지구의 가족들을 지키고 싶으면 함께 싸워달라며 UTS의 음모를 알리고 협조를 구하자 그들이 다 같이 출동하여
UTS 무인 공격기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설리반은 직접 승리호를 쫓아가며 공격하게 되고 승리호는 복구불능의 상태까지 망가져 버립니다. 결국 설리반이 승리호 안에 있는 꽃님이를 데려가려고 승리호의 선실을 여는 순간 그 안에는 꽃님이는 없었고 수소폭탄이 있었습니다. 사실 꽃님이는 거주 도시에서 떠날 때 동료 청소부에게 맡겼고 대신 수소폭탄을 싣고 온 것이었고 폭탄을 쫓을 설리반과 함께 지구에서 가장 먼 곳에서 자폭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침내 폭탄은 터지게 되고 승리호 선원들도 죽음을 각오하는데 순간 꽃님이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나노 로봇들이 승리호를 감싸며 보호해주어 모두 무사히 살아남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UTS 측에서는 공식 사과와 함께 우주 청소부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호는 꽃님의 능력을 통해 잠시 죽은 딸 순이와 연결하여 감격에 포옹을 하지만 결국 딸의 시신이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로 사라져버립니다. 시간이 지난 후 꽃님이는 승리호 선원들과 한 가족이 되어 지내며 가끔 지구로 와서 나무들을 살려내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승리호는 늑대소년과 탐정 홍길동을 연출한 조성희 감독 작품으로 10년 전 구상한 SF 장르의 각본을 오랫동안 수정하고 고쳐 결국 240억의 제작비가 들어간 한국 영화 최초의 우주 SF 영화를 완성시켰습니다. SF 장르인 만큼 화려한 볼거리를 위해 시각적 효과 작업에만 1000여 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여기에 김태리, 송중기, 유해진, 진성규 등 관객들의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끌고 간 심파적 스토리와 이들이 왜 승리호에 모이게 되었는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등의 다소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요. 전혀 어색하지 않은 CG와 특히 목소리만 나왔지만 장면마다 마지막까지 웃음을 줬던 안드로이드 업동이 캐릭터 유해진은 재미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승리호의 스케일이 큰 세계관을 재현해낸 부분과 다양한 모양의 우주선과 추격전까지 담아낸 볼거리는 영화의 시각적인 부분을 풍부하게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한국 SF 영화 승리호였는데요. 영화는 숲이 사라지고 사막이 되어버린 2092년 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이어간다면 어쩌면 영화 속의 이야기는 낯설지 않은 우리의 미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세계 각국에서 심해지는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해 지구에서 살아가는 95%의 사람과 UTS 권력층 5%라는 수치는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현실 세계에 주는 경고를 하고 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아이유가 부르는 셀레브리티 명성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넘어 플레이리스트 음악까지 담아있노 넌 빠르지 널 고개 위 환한 빛 조명이 내려도 좋니 결국 알게 되길 더 원하는 니 You're my celebrity 잊지 마 넌 흐린 어둠 사이
멈춰버린 표정 마치 전원을 꺼놓은 듯이 심장 소린 too quiet. 네가 가진 반짝거린 상상력 아이덴티티까지 모조리 tired. 넌 말했지 아직 나답이 널 위해 쓰였지. 헤매도 저네 웃음 짓게 되길 더 원해 난 need. You're my celebrity. 잊지 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야. You're my celebrity. 발자국마다 이어진 별자리 그 서투른 걸음이 새겨놓은 이 그림 오롯이 너를 만나러 가는 길 그리로 가면 돼 점선을 따라. 잊지 마 이 오랜 겨울 사이